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3연승 했는데 맨유 영상 참을 수 없죠. 이번 경기는 맨시티 아스날전과는 선발 라인업도 다르고 약간의 경기 형태가 좀 달랐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맨유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면 도루구의 부상으로 인해서 왼쪽 윙어 자리에는 도루구 대신 쿠냐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나머지 라인업은 2연승을 만들었던 라인업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의 경기에서 맨유의 후방 빌드업 내지는 좁은 공간에서의 빌드업 형태를 되게 칭찬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후방에서 빌드업 빠지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풀럼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맨유의 투볼란치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카세미루가 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마이누가 움직여주면서 이 받아줄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모림 때는 후방에서 센터백 셋, 미드필더 둘 이렇게 해서 3위 빌드업을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맨유는 후방을 포백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6명이 후방 빌드업에 가담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상대가 이거에 대응하려면 앞에 6명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상대 입장에서도 6명 앞에다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은 많은 숫자를 투자하지 못했고 마이누가 거기서 프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마이누가 아래까지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카세미르에게 리턴을 주고요. 카세미르가 여기서 리산드로에게 주는 순간 리산드로는 앞쪽에 아주 넓은 공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리산드로가 이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루크쇼에게 줬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긴 하지만 저는 더 좋은 상황은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공간을 써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산드로는 확실히 축구 지능이 좋다고 느꼈던 게 이 공간을 놀리지 않습니다. 바로 공을 치고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풀럼 수비들이 복귀하기도 하고 또 리산드로가 센터백이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백이 앞으로 나왔을 때 어느 선수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럼 선수들은 누구 한 명이 튀어나가지 못하고 뒤로 무르다가 결국 마이너 쪽 패스기를 허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죠.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이 센터백의 전진만으로도 맨유는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산드로가 여기서 또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던 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각선 앞쪽으로 주면서 마이누가 공을 앞으로 살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줍니다. 그리고 마이누가 공을 잡은 순간 이 리산드로의 전진 때문에 풀럼 수비들이 위쪽으로 몰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른쪽에는 공간이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누는 이 패스기를 따라서 예쁘게 내주기만 하면 아마드한테 1대1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아마드가 여기서 1대1 돌파에 성공해서 유효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후방 빌드업부터 유효 슈팅까지 이런 장면이 사실 아모림 볼 때는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끊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아모림 볼인데 지금 캐릭볼의 후방 빌드업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말 그대로 골을 넣는 거죠. 후방 빌드업을 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골을 넣기 위해 빌드업 한다는 거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도 리산드로가 빌드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맨유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맥과이어를 최후방에 배치해놓고 리산드로와 달로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스토퍼처럼 활용합니다. 그리고 루크쇼를 왼쪽 윙어로 올리고 쿠냐를 가운데 쪽으로 좁혀서 변형 백스리 형태, 비대칭 백스리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스타뉴라는 풀백이 루크쇼에게 잠겨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최후방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맨유 선수 한 명이 추가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 이 투볼란치가 막아야 될 선수가 2명이었는데 쿠냐가 추가가 되면서 이 투볼란치가 막아야 될 선수가 3명이 된 거죠. 쿠냐, 은베모, 브루노 이렇게 3명이요. 이때 풀럼 선수들은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란치 이워비가 쿠냐를, 두 번째 볼란치 베르게가 브루노를 그러면서 자연스레 은베모가 프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풀럼 센터백이 은베모를 따라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은베모가 여기서 움직인다면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상대 맨투맨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베모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리산드로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프리 상태인 마이누에게 패스합니다. 사실 리산드로가 여기다가 패스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어차피 은베모는 여기서 공을 잡아도 돌아설 정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리턴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패스를 왜 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은베모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원래 브루노 옆에 있던 베르게가 은베모 쪽으로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은베모는 이런 식으로 다시 뒤로 리턴을 주죠. 이게 축구에서 바운스 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패스인데 약간 핀볼처럼 튕겨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의미 없는 패스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상대 수비 대형의 혼란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 리턴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마이누가 리턴 받고 아래쪽에 있는 달로에게 주는 순간에 맨유 선수들은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카세미루는 경기장 가운데로 향하고 브루노가 계속 사이드로 빠지다 보니까 이 베르게라는 선수가 또 맡아야 될 선수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브루노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브루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운스 패스 이후에 사이드로 전개될 때 엄청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베르게가 순간적으로 위치를 못 잡게 되고 달로가 프리하게 카세미루 쪽으로 찔러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카세미루가 빠르게 돌아서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거죠. 이 당시엔 너무 어렵고 큰 의미는 없는 패스 아니야? 싶어도 이렇게 짧게 돌린다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베르게란 선수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계였다면 어떤 챗GPT가 달려있다면 최선의 루트를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빈 맨투맨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가 여러 번 오고 가는 과정에서 명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맨유의 이런 반복되는 3자 패스 그리고 짧은 패스 반복이 플럼 수비를 깨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산드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맨유의 세 번째 득점 과정에서도 리산드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롱볼 이후에 맨유 쪽으로 공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볼 이후에는 약간 전쟁 이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 대형이 올바르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롱볼 가담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프리한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리한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리산드로는 이걸 보고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리산드로의 가치가 다시 볼수록 정말 높다고 느껴집니다. 공을 잡았을 때 컨트롤을 해놓으면서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때 플럼 선수들이 1명, 2명, 3명, 4명이 맨유의 측면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플럼이 큰 실수를 했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원칙대로 잘 수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93분이라는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맨유가 잘하는 이 측면 3자 패스, 3대3, 4대4 싸움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이번에서도 나옵니다. 아마드가 뒤쪽에 있는 마즈라위가 브루노에게 패스를 하는데 이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브루노가 이 공을 잡지 않고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냥 도라이예요. 이게 축구를 잘하는 거고 이게 축구 지능이 높은 거고 저는 지금 이 장면 보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천재적인 선수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축구에 이 패스라는 게 저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주는 패스인데 좀 많이 세다. 그러면 나 아니고 뒤쪽에 있는 누군가한테 주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맞더라도 강도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선수들 정도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갈 정도면 그런 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마즈라위가 브루노 발밑으로 좀 강하게 붙여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브루노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꼬아본 거죠. 이거 생각보다 패스가 세네? 이거 만약에 내가 잡고 돌아서면 늦어질 수도 있어. 뒤에 수비 붙어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빼고 돌아보자. 근데 이 생각이 완전히 적중했던 거고 이런 생각을 추가 시간에 한다? 완전히 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디테일도 미쳤습니다. 사실 브루노가 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시한테 따라잡히는데 베시가
교체로 투입되기도 했고 힘이 엄청 센 선수라서 브루노가 이렇게 몸을 잡혔을 때 사실 더 끌고 왔으면 뺏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잃고 있는 와중에 진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 타이밍에 세슈코한테 패스를 줍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거죠. 내가 부딪히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최대한 줘보자. 그러면서 이 반박자 빠른 패스 타이밍이 되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리산드로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 장면은 진짜 브루노를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또라이입니다. 그 다음 이 공이 세슈코한테 향했고 세슈코의 퍼스트 터치가 살짝 길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슈코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공을 잡아놓고 몸을 돌려놓은 다음에 슈팅을 다시 때리면 늦어질 거야. 그래서 이 공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간 순간에 그냥 돌리면서 때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이 판단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 자세를 보고 슈팅 궤적을 예측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슈팅을 마치는 부위에 따라서도 이 공이 직선으로 올지 바깥으로 빠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터닝슛은 이 슈팅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골키퍼들이 헤더를 맞기 어려워할까요? 헤더라는 게 머리에 어디에 맞을지 모르고 궤적이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이 터닝슛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때리는 순간 일반적인 자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고 이런 궤적으로 찰 수도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레노 입장에서는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서 안데르센이 오른발 가마차기 각을 대비하는 듯한 커버링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레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가마차기 각은 대비가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가운데 그리고 왼쪽 슈팅각까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데르센의 커버링이 완전히 완벽하지 못했고 세슈코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잘 감아찼습니다. 여기서는 세슈코의 슈팅 퀄리티 칭찬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첫 골이 들어갔던 프리킥 전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디테일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캐릭이 오고 나서 맨유 전술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 달로의 위치가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할 때가 많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달로가 아까는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보시면 맨유가 왼쪽 측면에 많은 숫자를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풀럼도 당연히 공 주위로 수비 블럭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루크쇼가 다시 뒤로 리턴을 합니다. 앞쪽에 줄 공간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달로가 원래 자리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세 번째 센터백이 돼줍니다. 맨유가 선발 포메이션은 포백이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 백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내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로가 공을 받아주고 이때 풀럼 선수들이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에 쭉 끌어당겨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수비 블록 전체가 다시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유가 뭐냐? 풀럼 선수들도 이렇게 쫙 당겨졌다가 다시 오른쪽을 메꾸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처럼 선수들이 공간을 똑같이 분배할 수 없었던 거죠. 이래서 반대전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반대전환이 되면 선수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쿠냐의 움직임 되게 좋았죠.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로 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안토니 로빈슨의 시야 뒤쪽에서 움직이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쿠냐의 개인 돌파 능력, 어깨 넣고 스피드 빠르게 뽑아주는 그런 것들로 프리킥을 만들었고 결국 이 프리킥에서 카세미로의 헤더 득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난 풀럼전 맨유가 좋았었던 장면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경기 내에서 얘기할 장면이 정말 많은데 이 정도로 한번 줄여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좋은 장면이 있다면 또 멤버십 전용으로 업로드할 계획도 있으니까요. 멤버십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